자, 오늘은 너희들에게 좀 부담스러운 시험이었던 모의평가가 있었던 날이야. 자, 일단 우선은 모의평가 치른다고 고생을 참 많이 했는데, 자, 오늘은 결과를 내야 되는 시험은 아니었거든? 자, 그러니까 좀 잘 봤다고 우쭐하는 것도 미친 짓이고, 뭐 결과가 좋지 못하다고 반대로 의기소침하는 건 더 미친 짓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 자,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자, 오늘 평가를 통해서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확인하고, 앞으로 한 80일 정도가 남았으니까, 자, 그 시간에 내가 뭘 채우고 어떻게 보완해야 되는지, 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시험이었다면, 뭐 중간평가로서 이 시험에 적절한 대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 자, 일단 여러 가지 영역이 있거든. 뭐 독서와 문화, 그 다음에 화작과 언매 이렇게 여러 영역이 있지만, 자, 오늘은 오랜만에 문법 문제 풀이를 좀 해볼까 하는데, 자, 매체와 관련해서는 뭐 특별히 어려웠던 문제라고 할 만한 문제는 없었어. 대체적으로 내용일지 차원에서 해결이 되는 그런 문제들이었는데, 자, 문법 관련해서는 난이도가 높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 개인차에 따라서 본인이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 자, 그래서 일단 오늘은 문법 문제 5문제 초점을 잡아서 해설을 좀 해볼게. 자, 35번과 36번 이 두 문제는 자, 음절과 관련된 부분이 출제가 됐는데 내가 예전에 음절 관련된 수업을 할 때도 얘기를 했었지만 가장 기초가 되는 개념이지만 너희들이 그 개념을 정확하게 숙지를 잘하지 못해서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영역이다. 내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 그래서 퀴즈까지 내면서 수업을 했었거든. 기억하겠지만 자, 여전히 개념이 잘 안 잡힌 학생들한테는 35번 문제가 굉장히 까다롭게 느껴졌을 거야. 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풀이 한번 시작해 볼 건데 자, 35번 문제는 자, 기억부터 미음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그럼 적절한 게 4개가 있고 적절하지 않은 게 하나가 있다는 얘기겠지. 자, 그럼 그와 관련해서 제시문 읽고 난 다음에 한번 따져볼게. 그 다음에 36번 문제는 자, A를 바탕으로 할 때, 자, 제시문에 A를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A부터 E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걸 따지래. 자, 그러면 이 문제는 범위가 A니까 자, A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정보를 취득하고 나서 자, 그 내용을 바탕으로 A부터 E까지의 이 사례를 판단하는 거야. 자, 그러면 제시문 한번 읽어보면 자, 음절은 발음의 단위이다. 자, 음절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은 국어 발음의 특징과 여러 가지 음운 변동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가 된다. 자, 한글은 소리를 나타내는 문자이기 때문에 한글의 소리와 발음이 동일하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한글 표기법에서는 자, 소리를 그대로 적는다는 원칙도 있지만 자,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하나의 의미는 하나의 형태로 고정해 적는다는 원칙도 있어서 자, 표기가 실제 발음을 그대로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자, 그런데 표기된 글자가 실제 발음과 다르더라도 우리는 실제 발음이 아니라 표기된 글자 하나하나를 음절이라고 인식하는 관습이 있다. 자, 끝말잇기도 이러한 관습을 규칙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놀인데 자, 그러나 그 발음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 표기가 아니라 발음을 기준으로 음절을 인식해야 된다. 자, 우리가 지금 첫 번째 문단에 나와 있는 정보들을 읽었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한글 표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한글 맞춤법이지. 자, 소리 나는 대로 적대라고 하는 원칙도 있지만 자,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어법에 맞는다라고 하는 것이 기억과 관련된 거야. 자,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의미가 하나의 고정된 형태로 적는다라는 얘기거든. 자, 근데 니은에 보니까 표기가 실제 발음을 그대로 드러내지 않는 경우. 자, 그러면 이 기억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 니은이라고 봐야 되겠지. 자, 우리가 그대로 소리 나는 대로 그대로 적는다는 원칙도 있지만 자, 그 외에 기억의 원칙이 하나가 더 있기 때문에 표기와 실제 발음이 다를 거 아니야. 자, 그런데 표기된 글자 하나하나를 자, 디귿에 보면 음절이라고 인식하는 관습이 있다 그랬어. 자, 근데 우리가 수업할 때도 그랬고 자, 이 문단의 마지막에 줄친 것도 그렇지만 이렇게 우리가 음절을 판단하는 것은 자, 표기가 아니라 이렇게 발음을 중심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자, 이걸 내가 음절 관련된 수업을 할 때도 여러 차례 강조를 했었던 건데 자, 지금까지 우리가 기억부터 디귿까지 이 정보를 읽었거든. 자, 그럼 정보가 새기 전에 자, 선택지 기억부터 디귿까지의 내용을 먼저 한번 따져볼게. 1번의 선택지에 보니까 자, 기억에 따라 이 실증이란 단어는 자, 싫다는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첫 글자의 형태를 고정하여 표기한 것이다. 자, 싫다는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 그 형태를 고정화시켜서 표기를 했다라는 얘기인 거니까 자, 그럼 기억과 관련해서 적절한 예시를 들었던 것이라 판단할 수 있겠지. 자, 2번 선택지를 보면 자, 니은에 해당되는 예로 이 북소리와 국물을 든다는데 니은은 자, 표기가 실제 발음을 그대로 드러내지 않는 경우거든. 자, 그러면 이 북소리는 표기는 지금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 발음을 해보면 자, 북소리라고 발음이 되지. 자, 그러면 발음과 표기가 동일하지 않으니까 적절한 예시가 되고 자, 국물도 마찬가지야. 자, 표기는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실제 발음을 하면 자, 국물이라고 발음하거든. 자, 그렇기 때문에 니은처럼 표기가 실제 발음을 그대로 드러내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는 사례들이다. 자,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거니까 2번도 적절할 거야. 자, 그 다음에 디귿은
표기된 글자 하나하나를 음절이라고 인식하는 관습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자, 지금 여기서 끝말잇기를 할 때 자, 나뭇잎 뒤에 잎새를 연결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여기에 if로 끝났잖아. 자, 근데 이거 표기지. 자, 근데 그 표기와 똑같은 if로 시작하는 말을 지금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것도 자, 우리가 표기된 글자를 음절이라고 인식하는 관습에 따라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디귿까지의 정보를 확인했는데 그 디귿까지와 관련된 선택지의 내용과 다 일치를 해. 자, 그러면 연결해서 자, 두 번째 문단에 나와 있는 정보를 보면 자, 발음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말의 음절은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자, 음절의 네 가지 유형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 자, 첫 번째는 모음, 아 같은 경우에 모음 하나로 이루어진 것. 자, 여기에 처음에 있는 이응은 형식 음문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은 자음과 모음, 고 같은 경우가 이런 거겠지. 자, 그 다음에 모음과 자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 악 이런 것들이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자음, 모음, 자음 같은 경우는 국 이런 것들이 있겠지. 자, 우리가 다 공부했던 것들인데 자, 이런 것들 중에 한 가지 유형에 해당된다. 자, 그러면 음절의 유형이 네 가지 중 한 개에 해당된다 이런 얘기인데 자, 각 음절 유형은 자, 표기의 형태가 그대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자, 표기와 우리가 발음이 그대로 일치할 때가 있긴 하지만 자, 이렇게 축하와 같이 자, 이렇게 표기 형태가 음절 유형을 그대로 나타내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자, 그러면 예를 보면 축 같은 경우는 지금 표기로서 봤을 때는 자음과 자, 모음과 자음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하 같은 경우는 자음과 모음으로 되어 있지. 자, 근데 이거는 표기인데 실제 발음은 축하야. 그러면 이 발음을 우리가 살펴보면 자, 축하라고 하는 이 발음은 지금 추라고 하는 음절도 카라고 하는 음절도 전부 다 자음과 모음으로 이루어진 거거든. 자, 그렇게 본다면 표기의 형태 자체가 음절 유형을 그대로 나타내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는 게 맞겠지.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이 두 번째 문단에서는 음절의 네 가지 유형과 관련된 설명에서 자, 리을과 미음의 정보가 나왔는데 자, 그럼 35번에 확인 한번 해볼게. 자, 리을은 아까 전에 우리가 금방 봤지만 네 개의 음절 유형이었거든. 자, 근데 리을의 구분에 따르면 강과 복은 자, 같은 음절 유형에 해당된대. 자, 근데 강이나 복은 전부 다 뭐에 해당되냐면 자음과 모음과 자음이 결합이 된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발음도 실제로 이대로 나기 때문에 같은 음절의 유형에 해당된다란 말이 맞겠지. 자, 근데 얘네 두 개는 자, 서로 다른 음절 유형이라고 했거든. 자, 근데 얘네들은 둘 다 발음해보면 똑같이 어떻게 발음이 되냐면 목으로 발음이 돼. 자, 근데 지금 두 가지가 다 표기로서는 다르지만 발음은 지금 똑같거든. 자, 그러면 서로 다른 음절 유형이란 말을 쓸 수가 없겠지. 같은 음절 유형이라고 말을 해야겠지. 자, 유형으로서 우리가 말한다면 음절의 유형으로서 말한다면 자음, 모음, 자음이라고 하는 같은 음절의 유형을 취하고 있으니까 지금 다른 음절 유형에 해당된다는 이 4번이 정답이 돼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미음은 우리가 표기 형태가 음절 유형을 그대로 나타내지 않는 경우였거든. 자, 근데 그 대표적인 예시로 해당되는 게 북어래. 자, 근데 우리가 북어 같은 경우는 표기로서는 지금 북 자체가 자음, 모음, 자음으로 돼 있고 어는 지금 모음으로만 돼 있지만 실제 발음을 해보면 부거라고 발음을 해. 자, 그럼 둘 다 자음과 모음이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음절 유형 그대로 나타내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는 예시가 맞아. 자, 그런데 강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제 발음도 이 강변 그대로 발음이 되거든. 자,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예로서 강변을 들었던 5번도 적절하다고 말할 수 있을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35번 문제의 정답은 4번이 이미 결정이 된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A가 남았었는데 A본을 잠깐 한번 읽어보면 자, 그런데 우리말에는 음절의 구조에 제약이 존재한다. 자, 음절 구조에 제약이 있대. 자, 그럼 어떤 제약인지 설명을 할 텐데 우선 자, 초성에 이응이 올 수 없다라고 하는 첫 번째 제약에 대한 설명을 했어. 음가를 가진 자음의 이응은 받침에는 올 수 있지만 초성에는 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첫 번째 제약에 대한 얘기를 꺼낸 거야. 자, 그리고 또한 덧붙이는데 자, 종성에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만 올 수 있다는 제약. 자, 우리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너희가 잘 알고 있는 두 번째 제약에 대한 얘기를 한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종성 자리에 올 수 없는 자음. 자, 그러면 이렇게 7개 자음을 제외한 나머지 자음이겠지. 자, 이 자음들이 놓여서 발음할 수가 없으면 다른 자음으로 교체된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자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 7개에 해당이 될 거야. 자, 7개 자음으로 교체되는 이런 음운 변동이 일어나 발음이 가능해진다. 자, 그리고 종성에는 자, 둘 이상의 자음이 올 수 없다는 세 번째 제약을 얘기한 거야. 자, 그래서 종성 자리에 두 개의 자음이 놓이게 되면 그 둘 중 하나가 탈락을 하게 되는 음운의 변동이 일어난대. 자, 너희가 자음군 단순화라고 하는 것을 자, 공부했을 텐데 자, 그와 관련된 것도 음절 구조의 제약과 관련이 있다 이 말인 거야. 자, 그럼 여기까지를 보면 음절 구조와 관련된 제약을 지금 세 가지와 관련해서 언급을 했어. 자, 초성에 자음의 이응이 올 수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종성에는 7개의 자음만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 마지막 종성 받침에는 겹받침이 다 발음되지 못한다는 것. 자, 이와 관련된 세 가지를 주고 자, 그 뒤에 이어서는 한편 음절 구조의 제약과 관계가 없는 음운의 변동도 있대. 자, 그럼 앞에서 제시했던 세 가지는 음절 구조의 제약 때문에 일어나는 음운의 변동 현상이었는데 지금 여기서부터는 그것과 관계가 없는 이 음절 구조 제약과 관계가 없는
이 음운의 변동과 관련된 설명을 하는데 그 대표적인 니은이 첨가되는 현상. 자, 이것은 음절 구조 제약과는 전혀 무관한 음운의 변동 현상이다. 자, 이렇게 설명을 했어. 자, 그러고 난 다음에 36번 문제가 자, 이와 관련해서 적용을 하는 문제였거든. 자, 그럼 너희들 머릿속에 우리가 기준을 잡을 때는 자, 음절 구조와 관련이 있다. 음절 구조 제약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 초성의 이음과 관련된 것, 그 다음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음절 끝에서 7개의 받침만 발음이 된다. 자, 그 다음에 겹받침이 왔을 때는 둘 중 하나가 탈락된다. 자, 이것이 기준점이 될 거야. 자, 그러면 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무관한 것이고 그에 해당되는 것은 지금 이 관련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겠지. 자, 그럼 그를 바탕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서 A부터 E를 판단해 보면 자, A는 국외음화와 관련된 거야. 자, 그러면 E라고 하는 이 접사가 왔을 때 자, 디귿이 E라고 하는 이 형식 형태소를 만나서 참 디귿이 지읒으로 교체되는 현상. 이게 국외음화거든. 자, 근데 국외음화는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A의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음절 구조 제약과는 관련이 없는 거였잖아. 음절 구조 제약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자음군 단수나 그다음에 초성의 자음인 이응이 올 수 없다는 그 세 가지를 언급했으니까 자, 그러면 관련이 없는 것인데 자, 여기서는 관련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1번은 적절할 수가 없는 거지. 자, 그러면 2번에 보니까 자, 온만이라고 나왔는데 자, 그럼 최종적인 발음은 온만이지만 이 중간 단계에 뭐가 있냐면 자, 받침의 시옷이 발음이 안 돼서 일단 디귿으로 교체가 돼.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발음의 편의성 때문에 자, 비음화가 일어나는 건데 자, 그럼 최종적으로는 교체가 2번 일어났지만 지금 여기에 B에 해당되는 선택지를 보면 음절 구조 제약과 관련된 교체가 한 번 일어났다. 자, 그러면 2단계를 얘기하는 거겠지. 자, 우리가 음절의 끝소리 규칙으로 인해서 받침의 시옷이 디귿으로 교체되는 자, 그 교체가 한 번 일어난 게 맞고 자, 음절 구조 제약과 무관한 교체가 또 한 번 일어났대. 자, 근데 여기서 지금 비음화와 관련된 설명을 보면 자, 비음화는 음절 구조 제약과는 전혀 관련이 없었어. 자, 그러니까 지금 교체가 2번 일어났는데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하는 관련된 교체와 자, 여기서 비음화라고 하는 무관한 교체 지금 각각 한 번씩 일어난 거니까 정확하게 설명한 것은 2번이라고 봐야 되겠지. 자, 그러면 3번을 보면 C는 자, 물약인데 자, 이것이 지금 최종적으로 발음이 이렇게 되기 위해선 중간 단계가 하나가 있어야 돼. 그 중간 단계는 일단 이모음으로 시작되는 자, 반모음 이모음으로 시작되는 요 자리에 니은음이 첨가가 되는 거야. 그래서 물약이 일단 1차적으로 되고 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발음의 편의성을 위해서 유음화가 일어나서 물약이 되는 건데 자, 그럼 첨가 현상이 일어난 것도 그렇고 유음화가 일어난 것도 우리가 음절 구조의 제약과는 전혀 관련을 지을 수 있는 조건들이 아니잖아. 자, 근데 지금 무관한 첨가가 한 번 일어난 것은 맞는 얘기거든. 자, 근데 자, 구조 제약과 관련된 교체가 한 번 일어났다는 이 말이 틀린 거겠지. 자, 여기서 말하는 유음화라고 하는 것은 발음의 편의성을 위해서 하는 건 맞지만 우리가 A 파트에서 줬었던 이 음절 구조 제약과 관련된 교체에서는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었어. 자, 그렇기 때문에 앞의 조건은 맞았지만 뒤의 조건이 틀렸기 때문에 자, 3번도 적절할 수가 없는 거고 자, 4번은 보면 자, D를 먼저 보면 자, 갑도에서 이 중간 단계가 하나 있는데 자, 받침에 비읍 시옷이 있어. 자, 근데 우리가 아까 전에 읽어봤지만 받침 자리에서는 자, 자음이 나란히 이렇게 쓰였을 때 발음이 둘 다 되지 못해. 자, 그래서 둘 중 하나가 탈락을 한다고 했는데 자, 시옷이 탈락하고 갑도가 되고 자, 그리고 우리가 된소리 되기 현상이 일어나서 도가 또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탈락이 일어나고 난 뒤에 지금 교체가 일어난 건데 자, 음절 구조 제약과 관련된 탈락이 자, 제약과 관련된 탈락이 한번 일어났다. 자, 자음군 단순화와 관련된 언급이니까 적절한 게 맞지. 자, 근데 자, 도가 또가 되는 것은 첨가가 아니라 교체 현상이잖아. 자, 근데 이거는 무관하다, 뭐 유관하다, 무관하다 관련이 있다. 이거보다 일단은 우리가 교체 현상이 일어난 것인데 첨가라고 했으니까 이 자체에서 이미 틀려버린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4번도 적절할 수가 없는 거고 자, 할릉 같은 경우도 단계가 2단계인데 일단은 받침에 리을 티읕 둘 다 발음이 될 수 없어서 하나가 탈락을 해. 자, 티읕이 탈락하고 자, 할 는이 되는데 자, 이 단계에서 우리가 발음의 편의성을 위해서 유음화가 일어나서 최종적으로 할 는이 되지.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탈락 후에 유음화가 일어난 거거든. 자, 그러면 음절 구조 제약과 관련된 탈락이 한번 일어났다.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났으니까 이 부분은 맞는 거지. 자, 근데 그 제약과 관련된 교체가 일어났다고 했는데 자, 유음화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아니었기 때문에 관련된 교체라고 말을 쓸 수가 없어. 자, 그렇기 때문에 5번도 적절할 수가 없는 거지.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돼야 되겠네. 자, 이어서 자, 37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 자, 보기에 가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걸 따지래. 자,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자, 접사의 특징을 확인하기 위해서 수집한 파생어들인데 자, 기역부터 미음에서 각각 확인되는 접사들의 공통점과 관련된 것들을 설명해 보래. 자, 그래서 자, 학생의 대답을 보니까 접사가 자, 가는 공통점이 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공통점과 관련된 것들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문제를 보니까 기역부터 미음까지 이렇게 자료를 쭉 주고 나서 자, 선택지도 보니까 기역부터 미음에 이렇게 지금 선택지가 만들어져 있어. 자, 그러면 지금 5개의 자료와 5개의 선택지가 1대1로 매칭이 되는 거니까 지금 기역 보고 난 다음에 1번 선택지, 미음 보고 난 다음에 2번 선택지 이렇게 따지면 되겠지. 자, 근데 1번을 보니까 우리가 지금 접사의 특징이니까 접사를 확인해야 되겠지. 자, 넓이에서는 2,
믿음에서는 그 다음에 크기에서는 기, 지우개에서는 개. 자, 지금 우리가 밑줄 쳤던 것들이 전부 다 접사들인데 이 접사들의 공통점이 지금 넓다, 그 다음에 믿다, 그 다음에 크다, 그 다음에 지우다. 자, 이렇게 용언에 붙어서 이 자체가 전부 다 명사로 만드는 것들이잖아. 자, 근데 용언에 결합했다, 그래서 명사를 만든다. 자, 그러면은 기억은 공통점을 적절하게 지적한 게 맞지. 자, 그 다음에 2번 선택지를 보면 지금 끄덕이다, 출렁대다, 반짝거리다. 그럼 여기서 일단 접사는 자, 이다가 접사고, 대다가 접사고, 그 다음에 거리다가 접사인데 자, 그럼 얘네가 뭐에 붙었냐면 끄덕이라고 하는 부사에, 자, 그 다음에 출렁이라는 부사, 그 다음에 반짝이라는 부사에 붙은 거야. 자, 그러면 부사의 결합이 된 것이 맞고 최종적으로 그걸 동사로 만든다고 했으니까 자, 우리가 동사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현재형을 붙여보면 되거든. 자, 그러면 끄덕인다가 해당이 되고, 자, 출렁댄다가 해당되고, 자, 반짝거린다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부 다 동사라고 볼 수 있겠지. 자, 그러면 부사에 붙어서 동사를 만든다라고 하는 2번 선택지도 적절하다고 말할 수 있어. 자, 그러면 디귿에 보니까 자, 접사를 먼저 판단해 보면 자, 울보에서 보, 그 다음에 낚시꾼에선 꾼, 그 다음에 멋쟁이선 쟁이, 그 다음에 장단꾸러기선 꾸러기들인데 자, 그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접사인데 자, 근데 선택지를 보니까 사람을 가리키는 의미의 단어를 만든다 그랬거든. 자, 근데 울보는 울기를 잘하는 사람, 낚시꾼은 낚시를 하는 사람, 멋쟁이는 멋스러운 사람, 그 다음에 장단꾸러기는 장난을 잘 치는 사람. 자,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 3번도 사람을 가리키는 의미의 단어를 만드는 것이 적절한 게 맞지. 자, 그 다음에 4번 선택지를 보니까 자, 밀치다에서는 치, 그 다음에 살리다에서는 리, 그 다음에 입히다에선 히, 그 다음에 깨트리다에선 뜨리가 접사인데 자, 그럼 얘네들의 4번 선택지를 보니까 주동사에 결합해서 사동사를 만드는데 자, 근데 사동사라고 하는 건 우리가 뭔가를 하게 하는 것이 사동사잖아. 자, 그런데 살리다나 입히다는 살게 하다, 입게 하다가 돼. 자, 그렇기 때문에 사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게 맞지만 자, 밀치다의 치나 그 다음에 깨트리다의 뜨리 같은 경우는 이것은 강세의 의미를 나타내는 거지 사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거든. 자, 그러면 두 개에 대한 설명으로서는 지금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네 단어 전체에 대한 설명으로서는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자, 4번이 정답이 된다라고 봐야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번 미음까지도 확인해 보면 자, 질이 접사고 그 다음에 푸시 접사야. 그 다음에 휘가 접사고 그 다음에 기가 접사인데 자, 지금 5번 선택지를 보니까 어근과 품사가 동일한 단어를 만든다 그랬거든. 자, 근데 지금 미음에 부채는 어근이 부채니까 명사지. 자, 부채도 명사인데 부채 질도 명사고 자, 나물이 명사인데 풋나물도 명사야. 자, 그 다음에 감다가 동사인데 휘감다도 동사고 자, 빼앗다가 지금 동사거든. 자, 근데 빼앗기다도 동사야. 어근과 품사가 동일한 단어를 만드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정답은 4번이라고 봐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38번 문제를 볼 텐데 자, 이 38번 문제는 출제도 하는 내 입장에서 보면 정말 기가 막히게 문제를 잘 냈구나라는 감탄을 했던 그런 문제야. 자,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아는 문장, 암긴 문장과 관련된 문제는 이 암긴 문장을 파악하고 자, 그것이 아는 문장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어떤 문장 성분의 역할을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을 묻는 문제가 대체적으로 주된 문제였거든. 근데 이번 문제는 좀 성격이 다른 게 자, 문장의 짜임과 관련해서 이거를 높임 표현과 섞어서 출제를 한 거야. 자, 이건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시사점이 될 것 같은데 자, 아는 문장, 암긴 문장이라고 하는 이 문장의 짜임하고 자, 높임이라든가 시제 내지는 사동, 피동, 부정 자, 이런 어떤 문법 요소들이 다 섞일 수 있다는 거거든. 자, 그런 점을 시사하는 문제가 될 수도 있어서 나는 이 문제 유형은 너희들이 잘 기억해 둬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 자, 38번 문제를 보면 자, 기억에 들어갈 예로 적절한 걸 따지라 했는데 자, 이 기억이 지금 이 부분에 있는 거거든. 자, 근데 지금 이 부분에 나와 있는 기억의 조건이 있어. 자, 암긴 문장에서 객체 높임의 대상이 아는 문장에서 목적으로 쓰여야 돼. 자, 그럼 암긴 문장 내에서 이 대상은 객체 높임의 대상이 돼야 되거든. 자, 근데 그 대상은 아는 문장에서는 목적어라고 하는 문장 성분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럼 단순히 암긴 문장이 어떤 문장 성분을 하느냐 이걸 묻는 게 아니라 그 암긴 문장 속의 대상이 아는 문장 속에서 어떠한 문장 성분의 역할을 하느냐. 자, 그러면 객체 높임이라는 높임까지도 우리가 고려해서 일단 따져야 돼. 자, 그러면 일단 암긴 문장을 판단해야 될 것이고 그 암긴 문장에서 객체 높임의 대상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대상이 다시 아는 문장에서 목적어 역할을 해야 될 거거든. 자, 그럼 1번부터 5번 중에서 일단 1차적으로는 암긴 문장을 따져야 되겠지. 자, 그럼 1번에 보면 편찮으시던 어르신께서는 좀 건강해지셨나요? 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저를 따지면 암긴 문장을 따지면 편찮으시던 이 자체가 암긴 문장이야. 자, 근데 지금 여기서는 시가 쓰였던 거거든. 자, 그럼 시가 쓰였다라고 하는 것은 객체 높임이 아니라 주체 높임이 된다는 얘기지. 자, 어르신께서 편찮으시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주체 높임이니까 1번은 해당 사항이 되지 않아. 객체 높임의 대상이 없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자, 오빠는 고향에 계신 부모
부모님을 집으로 모시고 갔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절은 자 우리가 고향에 계신이라고 하는 관용절이 쓰였어. 자 그러면 여기서 고향에 계신 부모님인데 자 부모님이 고향에 계시다 이 말이 되겠지. 자 근데 여기서 계시다라고 하는 이 표현 역시도 자 주체 높임과 관련된 표현이지 객체 높임에 관련된 표현이 아니거든. 자 그렇기 때문에 2번도 자 일단은 대상 자체가 높임은 맞지만 객체가 아닌 주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2번도 적절하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 자 3번 선택지를 보면 자 절을 먼저 판단해 보면 나는 할아버지께서 선물을 주신 날짜를 아직도 기억해. 자 그럼 할아버지께서 선물을 주신까지가 절이거든. 자 근데 이것이 지금 꾸며주는 게 관용절인데 자 꾸며주는 게 날짜야. 자 그러면 너희가 아까 전에 조건에서도 봤지만 객체 높임의 대상이 돼야 되는데 날짜는 대상이 되는 게 아니잖아. 높임의 대상이 아니잖아. 자 그러면 그 측면에서 3번은 자 적절하다고 말할 수가 없고 조건을 지금 만족시키지 못했어. 자 그다음에 4번을 보면 자 누나는 다음 주에 인사를 드릴 할머니께 편지를 썼어요라고 돼 있는데 자 일단은 우리가 절을 따져보면 다음 주에 인사를 드릴까지가 지금 관용절이지. 자 그러면 이 부분이 할머니를 꾸미고 있는 건데 자 그러면 인사를 드리다 할머니께 인사를 드리다니까 객체 높임. 자 이것이 성립된 게 맞아. 자 근데 지금 그 할머니가 자 아는 문장에서는 자 누나는 할머니께 편지를 썼어요라고 돼 있는 거니까 지금 목적어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너희가 보다시피 깨라고 하는 부사격 조사가 쓰여서 부사어 역할을 하고 있거든. 자 그렇기 때문에 4번은 자 목적어가 아닌 부사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4번도 정답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자 그러면 정답이 5번이 될 건데 자 5번을 살펴보면 자 형은 동생이 찾아뵈려던 선생님을 학교에서 만났습니다라고 했으니까 자 동생이 찾아뵈려던까지가 안긴 문장이야. 자 관용절인데 자 그러면 찾아뵈려던 선생님이니까 자 동생이 선생님을 찾아뵙다 이렇게 되잖아. 자 그러면 일단은 보다를 뵙다라고 표현했으니까 자 객체 높임이 실현이 된 거야. 자 그리고 객체 높임의 대상이 선생님인데 자 그러면 아는 문장을 보니까 자 형은 자 선생님을 학교에서 만났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 아는 문장이거든. 자 근데 지금 이 선생님 자체가 지금 을이라고 하는 목적격 조사를 취해서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거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 봤었던 기억의 조건들 자 객체 높임의 대상이 아는 문장에서 목적어로 실현된다. 자 이 조건을 모두 만족하니까 정답은 5번이 돼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39번 문제를 풀고 마무리를 해볼 건데 자 보기에 기억부터 미음에 해당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국어의 역사와 관련된 시험 문제가 6월달 모의평가에서는 출제가 안 됐었는데 자 9월달에는 출제가 됐어. 자 중세국어의 조사와 관련된 쓰임을 쭉 줬는데 자 기억부터 미음까지 그 쓰임과 관련된 정보를 주고 자 1번부터 5번까지 그것을 적용시킨 것으로서 적절성을 묻고 있는 거야. 자 그럼 이것도 기억 보고 난 다음에 1번 확인하고 니은 보고 난 다음에 2번 확인하면서 이렇게 매칭을 시켜보면 되겠지. 자 1번은 주격조사 2와 관련된 지금 이 자료가 나왔는데 자 요때 2라고 하는 것은 자 모음 2나 반모음 2 이외의 모음으로 끝난 체온 뒤에 붙여 쓰는 거래. 자 그러면 일단 모음으로 끝나는 건데 자 그것이 모음 2나 반모음 2로 시작되는 이외의 모음이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때 쓰인다는 건데 지금 이 1번의 선택지에 보니까 다리라고 써져 있어. 자 근데 이 다리가 지금 달 2에 해당되는 부분이잖아. 자 그러면 얘는 형태소 분석을 해보면 자 달에 여기에 2가 붙었는데 요 리을이 지금 연철 표기가 된 거거든. 자 근데 너희가 지금 눈으로 봤지만 지금 여기에 리을이 받침으로 끝났거든. 받침이 있는 것으로 끝났어. 자 그러면 받침이 있는 게 끝났다라고 하는 건 모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음으로 끝났다는 거잖아.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형태가 이렇게 2에 해당되는 형태가 쓰인 거지 지금 우리가 기억의 자료에서 봤었던 이 모음의 형태 이 형태로 쓰인 것이 아니라는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것이고 그럼 1번이 정답이 돼야 되겠지. 자 이번에는 목적격 조사와 관련된 알과 을을 얘기했는데 자 자음으로 끝나는 이 체온 뒤에 붙는 거래. 자 근데 얘는 지금 밥에 알을 붙인 거잖아. 그리고 지금 연철 표기를 한 거거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음으로 끝난 말 뒤에 지금 붙인 목적격 조사니까 2번은 적절한 예시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디귿을 보면 관용격 조사 요 시옷에 관련된 건데 자, 사물이나 존대 대상인 체온 뒤에 붙여 쓴다 그랬거든. 자, 근데 이 나못이라는 말을 보면 나모라고 하는 나무에 자, 여기에 시옷이 결합된 거야. 자, 그러면 나무는 나모에 해당되는 것이고 여기에 의에 해당되는 것이 시옷에 해당되는 거니까 적절한 예시라고 볼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리을 보니까 부사격 조사로는 자, 모음이나 리을로 끝나는 체온 뒤에 붙여 쓴다고 했는데 지금 이 물로라는 말을 봐보면 지금 물에 로가 붙은 거야. 자, 물에 로가 붙은 건데 지금 앞에 자, 모음은 아니지만 리을로 끝나는 체온 뒤에 지금 로가 붙여서 쓰인 거니까 적절한 예시라고 볼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미음을 보면 혹격조사 하는 자, 존대 대상인 체온 뒤에 붙여 쓴대. 자, 그런데 지금 예시를 보니까 자, 닝금하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임금이시여라는 부분인데 지금 하라고 하는 것이 앞에 임금이라고 하는 체온 뒤에 붙여 쓴 거거든. 근데 너희가 판단하기도 어렵지 않겠지만 임금은 존대 대상이 맞으니까 적절하게 쓰인 예시가 되겠지. 자,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돼야 되겠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5문제 풀이를 다 마무리해봤는데
건데, 자, 너희들이 시험장에서 풀었었던 그 과정을 복귀하면서 이 해설 강의하고 비교를 해가면서, 자, 너희들이 어떤 과정에서 개념의 공백이 생겼는지, 내지는 어떤 부분에서 내가 대응이 미흡했는지, 자, 이런 부분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자, 그래서 그런 어떤 개념의 공백을 채우고 너희들이 대응하는 실력을 키워서 실전에서 가장 중요한 너희들에게 결정적인 11월의 수능 시험에서 그 실력을 들으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단순히 오늘 시험에서 몇 개를 맞았고 몇 개를 틀렸고 그 결과에 연연하고 이런 것들은 큰 의미가 없다는 거야. 자, 그래서 오늘 이 해설 강의 했었던 것이 너희들의 그런 과정에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어. 자, 이후에 문학도 있고 독서도 있고 너희들한테 어떤 해설 강의를 좀 더 이어갈 건데, 자, 일단은 오늘 5문제, 이 문법 문제 풀었던 것과 관련해서 너희들의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웠으면 좋겠고, 앞으로 공부에서 어떤 부분들을 좀 보완해야 되는지, 자, 그런 생각들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 자, 이렇게 5문제 이 문법 문제에 대한 해설은 마무리를 하고, 자, 다음 시간에 문학 내지는 독서 이렇게 해설 강의를 조금 더 이어나갈 테니까, 자, 그때 자, 그와 관련해서 너희들이 또 부족한 부분들 채웠으면 좋겠어. 자, 오늘 시험도 보고 공부한다 고생 많이 했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